안녕하세요. 발기부전에 대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가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만나게 되는 여성이 자기가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다른 나라에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수술 받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의 경험을 쭉 보면은 이건 어느 문화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보통 시집이나 장가를 가기 전에 몸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불편한 점들을 대체로 해결을 하고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가령 이빨이 빠졌다. 그럼 이빨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결혼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대체로는 그러더라는 겁니다. 발기부전이 있었던 환자들은 발기부전을 해결하고 나서 결혼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발기부전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계속 발기부전을 해결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뭘 볼 수 있었냐면은 제가 발기부전 진료를 주로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달라, 판정을 해달라 이런 분들이 오세요. 이 커플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성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실은 발기도 거의 안 됐어요. 그런데 와이프는 그래도 괜찮아, 난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성기능이 이제 큰 장애가 있다라는 거를 와이프의 엄마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내 딸이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큰 이제 이슈가 생긴 거예요. 와이프도 당신 좀 치료를 해보면 어때? 이래서 남편이 저희 병원에 같이 왔어요. 검사를 해봤는데 발기도 전혀 안 되고 약이나 주사의 반응도 거의 없고 더 큰 문제는 이걸 개선할 생각이 없어요. 남자는 자기는 안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성기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3개월 뒤에 와이프가 다시 찾아와서는 진단서가 필요하다, 이혼을 하기로 했고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을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젊은 환자들을 만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약이 됐든 주사가 됐든 혹은 수술이 됐든 당신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발기부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라. 와이프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와이프네 가족들이 괜찮지 않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보통 그렇게 조언을 해주거든요. 35세 미만의 발기부전 때문에 수술 받았던 환자들 중에 이걸로 문제가 돼서 여자친구랑 헤어진다던가 결혼을 못했다던가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뭐 언젠가 생기게 될 수도 있겠지만 임플란트를 받은 거에 대해서 상대가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이냐, 환자가 그거를 저한테 물어봤을 때 그거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그거보다는 임플란트 받은 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환자가 임플란트를 받은 날을 계속 문제가 있거나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분명 그 사람과 파트너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팽창 임플란트 받은 환자들이 받고 나서도 나는 계속 문제가 있어, 나는 발기부전으로 문제가 있어, 임플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어디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젊은 환자들은 임플란트를 쓰고 나서 사실은 한 달에서 2달 이후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 내가 더 이상 이런 신체적인 문제가 없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자가 스스로를 인지할 때 나는 여전히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지를 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수술받은 환자들이 파트너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봐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봐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실제로 그거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팽창 임플란트 수술 받은 환자들은 그 인식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수술 받고 나서 더 이상 내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실제로 특히 사용을 해보고 나면 그게 저는 제일 이 수술이 환자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나서 여전히도 계속 이상하고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팽창 임플란트 수술이 파트너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가 않는 거라고 저는 봐요. 수술하기 전에 내가 수술했는데 여성이 날 싫어하면 어떡해, 혹은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걱정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수술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수술이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만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서 오는 오류라고 저는 봐요. 팽창 임플란트 수술은 단순히 신체적 기능만을 회복하는 수술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10몇 년을 해보고 나니 저도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발기력만 회복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발기부전은 단순히 발기가 안 되는 단순한 질환이 아니에요. 발기부전이 생기는 그 순간 남성은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자기의 남성성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여성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도 훨씬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음경 크기도 작다고 생각하고 모든 면에서 위축이 돼요. 그 상황에서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런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수술 받고 나면 제가 사람이 바뀐다, 한 6개월 뒤에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식하는 게 바뀝니다.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는 게 바뀌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이유가 더 이상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상대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바뀔 수 있거든요. 팽창 임플란트 수술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기능에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바뀌어요, 사람이. 내가 상대방을 인지하는 것도 바뀌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바뀌고 내가 결국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팽창 임플란트 수술이 받고 나서 파트너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